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노원구 기출을 풀 거예요. 지금 2023년도 거를 풀고 있는데 재작년이지. 작년 거를 갖다가 줬으면 더 좋았을까 잠깐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작년 기출을 갖다가 싹 한번 훑어보니까, 그리고 학교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2023, 2024 연달아 해에 그 어려운 문제는 겹치질 않아. 그러니까 기본 문제 뻔히 나오는 문제들은 겹치는 게 있어. 그런데 이제 조금 등급을 나누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건 겹치지 않아. 그거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자, 메리트는 있어요. 작년 기출, 우리 학교 기출 이런 거 나왔네. 요 어려운 문제 안 나오겠구나. 근데 다른 학교 보니까 되게 잘 나오는 어려운 문항이 보여. 그거는 이제 예상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런 코치는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2023 기출문제들 중에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신 경향이 분명히 반영된 시험지고, 그 영상 설명에 그 추천 문항도 있고 각 문항별 타임라인 난이도 표시 다 해놨잖아. 자, 하는 선생님 난이도 그 분류를 갖다가 3개로 하고 있는데, 자, 뭐 좀 더 분류를 세분할까? 그거는 고민 중에 있고, 어쨌든 지금 하, 중, 상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자, 하 요거 다 풀 수 있잖아? 그러면 2등급 나와. 중을 다 풀 수 있으면 1등급 나와. 자, 상은 정말 이제 극상위권으로 가는 겁니다. 하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반드시 다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 자, 해서 얘도 2배속으로 설정해가지고 꼭 한 번씩은 들었으면 좋겠어. 자, 중은 아직 자신이 없으면 당연히 1배속. 근데 내가 조금 자신이 있어? 그러면은 뭐 1.2, 1.3도 있잖아. 자, 1.5배속까지 요 정도에서 자기 어떤 그 듣기 좋은 그런 어떤 환경에서 들으면 좋겠고요. 자, 상은 내가 조금 다른 과목도 신경 써야 되고 수학에 부담을 좀 느껴. 그러면 상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기 나름이거든. 자, 뭔가 이 문제를 갖다가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네.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선생님은 요 상문제 조금 나름의 좋은 풀이를 갖다가 고민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냥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시험이 임박하거나 했을 때 유연하게 안 들으셔도 돼. 자, 내가 정말 수학을 재밌어 하고 좋아하고 잘하고 싶을 때 그런 학생들은 상을 갖다가 한번 연습을 갖다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얘는 정석도로 듣는 게 좋겠지. 자, 아무튼 계속해서 그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원구 기출 문제를 갖다가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 자, A다가 2배 해가지고 B를 더해라. 자, A다가 2배 한 것을 갖다가 B 위에다가 써보면 4x 제곱 빼기 6xy 더하기 2y 제곱. 자, 바로 요거 y 제곱은 없어지고, 자, 요거 이제 동류항 정리합시다. 5x 제곱 빼기 xy. 그래서 답은 1번. 자, 전개식에서 특정항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그 항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3차 완전제곱식 이거 공식인데, 자, 요 항은 두 번째 전개되는 거잖아. 자, 요 2a 2개하고 마이너스 b 1개 곱해진 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몇 개 생겨? 3개 생겨. 자, 해서 3 곱하기 2a는 몇 개? 2개. 마이너스 b는 몇 개? 1개. 자, 그래서 얘를 갖다 계산해보면 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개수부터 먼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이고, 물론 답은 나왔네요.
자, 문제는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답은 1번. 3번 fx가 x 빼기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인수정리 뭐예요? x 빼기를 0 되게 하는 x값 1을 자, 대입한 게 0이다. f가 0이다. 요거로 풀면 됩니다. 자, f는 x에 2가 들어가서 8 빼기 4, 3, 12 2a 빼기 4 그래서 요게 0. 자, 그러면 2a 자, 마이너스 8 넘어가서 8.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4. 그래서 답은 4번. 자, 4번 x에 대한 한 등식. 자, 동량 정리가 되어 있는 좌우변을 보고 풀 때는 그냥 개수 비교법이죠. 자, 1차항 개수끼리 비교했더니 a 더하기 2가 1. 자,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1 바로 나오고, 자, 상수항을 비교하면 자, b 마이너스 1이 3이어야 되는 거지. 자, 해서 b 값은 얼마? 4 나오죠. 자, 해서 a하고 b를 더하면 3.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자, 복소수의 곱셈. 자, 실수 부분끼리 먼저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2에서 2 5i랑 마이너스 3i 곱하면 15. 자, 이제 i가 생기는 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10i 해가지고 7i. 그러면 17 더하기 7i 해서 답은 3번. 6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지. 자,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네. a-2의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12 요게 이제 0보다 크다. 자, 이제 계산하시면 a 제곱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a 4 더하기 12 하면은 16 그게 0보다 크다. 그럼 4a가 16보다 작다. 그래서 a는 4보다 작다. 문제에서 묻는 건 자연수 a의 개수 1, 2, 3 해가지고 몇 개? 3개. 7번은 2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자, 한 번만 얘기하고 나중에는 그냥 쭉 할게요. 2차 방정식 작성 2차 항계수 곱하기 x 제곱 빼기 두 근의 합 그것의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 하면 이게 2차 방정식 작성 공식이야. 자, 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면 2차 항계수에는 1이 들어가고 자, 두 근의 합이 요거 두 개 이게 두 근이니까 합이 얼마야? 4 해서 여기에는 4가 들어가고 자, 요거 곱하면 얼마야? 4 빼기 3 해가지고 1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자, 1이니까 요거만 얘기하면 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해가지고 답은 1번. 다음 8번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하고 접하도록 자, 꼭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그냥 나온 거고 자, 어떻게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지.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접하는 건 중근 그래서 판별식이 0. 자, 연립을 하시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k 플러스 2는 0. 그런데 우리 그것도 알아.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그 모양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도 판별식이 0이라고 푸는 거고 해서 이게 판별식이 0이 될 때와 요 식의 모양이 완전 제곱식일 때가 똑같은 거거든. 근데 요 정도는 우리가 고른 거지. 이게 완전 제곱식 모양이 되려면 자, 여기가 얼마여야 돼? 이게 1이어야 되는 거 8지. 2차 항계수가 1일 때 요 1차 항계수 반절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서 요 상수항이 1이면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 그러면 중근 해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서 푸는 풀이와 같은 거예요. 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5번. 9번 다음 중에서 인수가 아닌 것은 사실 이거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좋지. 그런데 이제 답만 찾는다면 쉽게 답을 찾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인수분해가 그 출제 그 의도니까 인수분해를 일단 할게요.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 자, 인수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 대입했을 때 빵 되는 값을 찾는 거지. 그러면 뭐가 곱해져 있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으니까 자, x에다 1을 넣어볼까? x에다가 1을 넣어보니
1 더하기 2 빼기 7 빼기 8 더하기 12 해서 15 빼기 15 해가지고 0이 맞네. 자, 그러면 조리제법을 하시는 거지. 1, 2, 7, 8, 12 강릉 얼마를 가지고 1을 가지고 자 1을 대입했더니 빵이 됐으니까 조리제법에는 1을 쓰면 돼. 자 3, 4, 12 해서 빵.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자 한번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x 빼기 1 x 세제곱 3x 제곱 빼기 4x 빼기 12 자 뭐 이렇게 되는데 자 또 한 번 하는 거지. 자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 자 1을 갖다가 넣으면 4 빼기 4에서 안 되고 이번에는 x에다가 1을 넣을게. 그랬더니 8 더하기 12 빼기 8 빼기 12 해가지고 0이다가 맞네. 자 해서 자 1을 갖다가 또 조리제법에서 2는 2 2, 6, 10 2, 6, 12 해서 빵.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지금까지 x 빼기 인수를 찾았고 자 조리제법에 2를 썼으면 당연히 x 빼기를 앞에다가 붙여 쓰시면 인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빼기 2 자 이제 x 제곱 5x 더하기 6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쉽게 인수분해 할 줄 알아. 합 곱이잖아. 합해서 5 되는 거 곱해서 6 되는 거 2하고 3 자 해서 얘가 x 더하기 2 x 더하기 3 이렇게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해서 이렇게 4개의 인수 보기가 5개니까 아닌 게 하나 있겠지. 자 요게 5번 4번 그 다음에 1번 2번 해서 3번 요게 답이야. 자 근데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자 그게 인수정리야. 아까도 있었는데 자 인수정리 대입해서 빵 되는 걸 찾는 거지. 자 해서 x 빼기 2가 인수면 얘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니까 2를 넣었을 때 빵이 돼야 돼. 자 2를 넣어봐. 그랬더니 16 8이 16 4, 7에 28 16 12 그러면 16 28 빼기 28 해가지고 0이 맞잖아. 그럼 얘는 인수인 게 맞는 거야. 자 x 빼기 1이 인수냐? 자 그러면 얘를 빵 되게 한 x값 1을 넣어봐. 1을 넣었더니 자 1을 넣었을 때 아까 빵 됐지? 그럼 인수가 맞아. 자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럼 얘를 빵 되게 한 x값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1 빼기 2 빼기 7 더하기 8 더하기 10인데 자 어떻게 되냐? 자 요게 이제 마이너스 9 요게 9 해서 얘네들 없어지고 12가 남잖아. 0 아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빵이 안 됐으면 누구? 자 얘를 넣었을 때 빵 되는 인수 x 플러스 1 얘는 인수가 아닌 거야. 자 빵 되는 값을 대입했을 때 그것이 빵이 됐을 때 그게 인수인 거고 자 대입했을 때 빵이 아니잖아? 그러면 인수가 아닌 거야. 들어가는 거야. 10번 딱 보면 그냥 이거 조리제법인 거 알아야 돼.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물어보면 조리제법. 자 2, 5, 마이너스 5, 7 자 나눈식을 0되게 한 x값을 조리제법에 쓰는 거지. 자 해서 2분의 1을 가지고 조리제법을 합니다. 자 내려오시고 곱해서 올리시고 자 더해서 내려주시고 곱해서 올려주시고 더해서 내려주시고 곱해서 올려주시고 자 더해서 내리시고 자 근데 우리가 조리제법으로 자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개수가 1이 아닐 때 이거 조심하시면 돼. 몫만 이게 몫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 몫만 요 개수로 어떻게 나눠주면 돼. 자 요 나머지는 괜찮아. 그대로 쓰면 돼. 자 나머지는 6 해서 이 둘 중에 답이 되겠네. 자 요거를 답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자 남는 식의 1차항 개수가 1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몫을 그 개수로 나눠 주셔야 돼. 그럼 얼마니? 1, 3,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1 아이고 이거 아니고 자 나머지가 6이었으니까 자 2번이 답이 됩니다. 11번 2차 함수의 활용 문제지만 함수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최대 최소를 묻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갖다 그립니다. 이차함계수 음수니까 위로 불로. 자, 바로 대칭축을 갖다가 자, 얘기하십니다. 자, x는 두근의 합이 얼마니? 12. 그래서 그것의 판 6. 자, 이때 5만원 이상 8만원 이하로 했을 때거든. 판매 가격이 x야. 문제는 그 x 값을 5부터 8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 이 말이 뭐냐? 그래프에 있는 점을 다 보면 안 되고 x 값이 5부터 8까지만 봐야 돼. 대칭축이 6이잖아? 그럼 5는 왼쪽으로 한 칸. 해서 여기에 x는 5가 있고, 자, 8은 6에서 오른쪽 몇 칸 가야 돼? 2칸 가야지. 해서 내가 따져야 되는 점은 5일 때부터 해가지고 8일 때까지. 자, 요 점들만 따져야 돼. 다른 점들은 보는 거 아니야. 자, 이때 최대 값은 가장 위에 있는 점, 최소 값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지. 자, 해서 편의상 주어진 요 2차 함수를 fx라고 해가지고 자, 최대값을 먼저 얘기할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6일 때 생기는 거지. 그래서 f6 계산하시면 돼. 자, 6 집어넣었더니 66에 36 마이너스 360에 자, 120 곱하기 6 하면은 720. 그래서 최대값은 360으로 나오고, 자, 최소값은 가장 아래 있는 점 언제 생기니? x가 8일 때. 그래서 f8. 자, 8을 집어넣을 거야. 8, 8에 64 마이너스 640 더하기 120 곱하기 8하면 960. 자, 해서 얼마니? 320. 자, 요것을 갖다 이제 보기에 찾으면 되지. 360, 320. 해서 답은 2번. 7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바로 떠오르잖아. 그런데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두 가지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의미. 2차 방정식의 근의 의미. 자, 뭐야?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값이잖아. 자, 해서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을 하는 거야. 알파 제곱 빼기 6알파 더하기 3은 0. 당연히 베타도 되지. 자, 베타를 대입했을 때는 베타 제곱 빼기 6베타 더하기 3은 0. 자, 요 근의 의미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지 풀리는 거야. 자,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어쨌든 쓰일 거니까 먼저 표현을 해볼까? 자, 두근의 합은 공식에 의해서 얼마? 6. 두근의 곱은 공식으로 알지? 얼마? 3이야. 자, 해서 이제 물어보는 값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 어차피 분모가 똑같아. 자, 그냥 알파 베타의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은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더하기 3. 얘를 갖다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요거랑 비교하는 거야. 자, 알파 제곱. 자, 3, 3 똑같아. 자, 이미 나는 얘를 알고 있고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야. 자, 얘가 이렇게 되려면 자, 뭐야? 얘가 이렇게 되려면 알파가 그냥 더해진 거네. 지금 요 좌변식에 뭐가? 알파가 하나 더해지면 마이너스 5알파가 되잖아. 자, 등식의 성질 똑같이 우변에도 알파를 갖다가 더해주시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있어. 자, 알파 제곱 빼기 6알파인데 알파 제곱 빼기 5알파니까 알파 제곱 빼기 일단 내가 필요한 걸 써. 자, 근데 마이너스 6알파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해주면 마이너스 6알파가 되지. 그거 더하기 3은 0. 자, 아까 근을 대입한 요 등식에서 자, 얘를 갖다가 찾는 거지. 해서 찾았어. 그래서 어떻게? 얘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게 넘어가면 돼. 자, 넘어가니까 뭐가 된 거야? 이제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베타 제곱 빼기 5 베타 더하기 3. 알파 베타가 그냥 요 2차 방정식의 똑같은 근인 거거든. 자, 근으로서 같은 자격이 있는 거야. 자, 해서 알파가 되는 거는 베타도 되는 거야. 자, 해서 당연히 여기 베타라고 해야지.
알파일 때 알파였어? 그럼 베타일 때는 베타가 되는 거지. 자, 해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식은 결국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었다. 자, 요거는 알파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되고, 요거는 이제 그냥 바로 요거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3분의 6 해가지고 얼마? 2. 자, 그럼 답은 몇 번? 4번. 자, 13번.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이제 변형되는 건데,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파악만 되면 정말 쉬운 건데, 자,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합 곱이 주어지고, 자, 지금 보면 지금 f라고 하는 집에 다른 애가 이제 초대가 돼서 들어간 거야. 그럼 일단은 식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 그러면 그는 당연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집이 같다는 얘기지. f라고 하는 일단 집이 같다는 얘기지. 자, 그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잖아. 두 개. 자, 뭐 얘를 갖다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집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는 요 값은, 이 값 자체는 두 개로 정해져 있는 건데 문제에서는 얘기를 한 거야. 뭐 여기를 채울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근이라고 하면은 x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뭔가 기본이 되는 거지. 해석의 기본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에 알파가 들어갔어. 그래서 f 알파가 0. 베타가 들어가서 f 베타가 0.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야. 이 f라고 하는 집을 채울 수 있는 값은 알파, 베타. f라고 하는 집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어. 자, 그런데 봐봐. 자, 요 방정식의 근을 갖다가 일단은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고 일단 근을 갖다가 지칭을 합시다. 얘랑은 구분이 돼야지. 해서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고 한 거야. 자, 근은 어쨌든 x값만을 의미해. 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만족이 되는 x값만을 의미해. 해서 자, 근은 대입할 수 있잖아. 해서 대입을 하면 f 2 알파 다시 빼기 7은 0 이렇게 되는데, 이미 나는 알아. 문제에서 알려줬어. 이 f라고 하는 집을 채울 수 있는 이 값은 알파밖에 없다고 해서 얘는 알파가 돼야 돼. 일단 알파 다시 얘가 근이긴 한데 채워지는 값은 알파가 돼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관계가 생기는 거야. 이 알파 다시 빼기 7 요게 알파라고. 마찬가지로 베타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베타 다시가 들어가가지고 이 베타 다시 빼기 7이 여기 안에 값이 될 거 아니야? 걔는 당연히 베타가 돼야지. 자, 해서 이 베타 다시 빼기 7은 베타. 자, 요거는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알파하고 알파 다시하고 그냥 짝꿍을 내가 만든 거야. 베타하고 베타 다시를 갖다 짝꿍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푸는 게 편한 거야. 자, 그런데 항상 계산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상수항은 보내고 계산을 하세요. 상수항은 보내고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2알파 다시는 알파 더하기 7, 이 베타 다시는 베타 더하기 7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게 근의 곱이거든. 어쨌든 지금 근이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고 써져서 지금 풀고 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알파 다시 곱하기 베타 다시, 이게 지금 뭔지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요게 만들어지잖아. 그렇게 해서 푸는 거야. 자, 얘네 둘을 갖다가 곱하기를 하면 물론은 4 알파 다시 베타 다시 이긴 한데 나중에 3 나누면 되지. 자, 요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는 찾고 있어. 자, 우변끼리 곱했을 때는 알파 베타. 자, 7알파 7베타 7로 묶어서 써주면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지고 7, 7에 49. 자, 문제에서 요거는 알려줬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자, 그러면 지금 요 우변의 값이 마이너스 4, 7, 5, 35, 그럼 31, 8, 10이네.
누가 4알파 다시 베타 다시가 80이야. 자, 따라서 알파 다시 베타 다시는 얼마? 20이 되는 거지. 자, 해서 5번이 답입니다. 14번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 요런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거든. 요거 직접 나눗셈 하지 말고 요 정도는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거든. 요 정도의 셈은 할 수 있어야 돼. 해서 연습해가지고 자, 선생님처럼 풀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나눗셈을 표현하면서 시도를 하는 건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 자, 요것이 자, 요거로 나누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 요거로 나누어 떨어졌다? 그럼 당연히 뭐 몫이 생기고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 얘가 빵이라는 거잖아. 더하기 빵은 뭘 써? 자,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추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 몫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얘를 갖다가 대충 짐작이 가능해. 자, 해서 그 짐작 가능되는 정도를 갖다 표현한다는 얘기야. 자, 항등식이야. 같아야 돼. 나눗셈을 표현하는 식 항등식 중에 자, 대표적인 건데 자, 좌변 우변 같아야 돼. 그럼 당연히 최고차는 같아야 되겠지. 자, 얘하고 얘가 곱해져서 저 x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x라고 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차식이니까 상수 하나 남았거든. 자, 2하고 곱해서 a가 되는 거 뭐 2분의 2 써도 되는데 자, 요 추적을 할 때는 그냥 미지수를 갖다 하나 더 만드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 확인되는 것을 갖다가 자, 찾아볼까? 이차항계수가 1이네. 좌변의 이차항계수가 1이야. 그 우변의 이차항계수도 1이어야 되잖아. 자, 이차항이 요렇게 요렇게 해서 b 더하기 c. 자, 그 다음 이제 1차항계수가 마이너스 4니까 확인을 해보면 자, 우변에서 1차항은 요렇게 해서 bc 요렇게 해서 2 해서 뭐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좌변은 a 우변은 ec. 자, 이제 요것을 갖다 이제 계산하시면 돼.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집중력을 발휘하면 b 더하기 c가 1이잖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bc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잖아.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많이 하는 생각이거든. 합해서 1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게 뭐가 있어? 마이너스 2하고 3이거든. 이거 여러분들도 쉽게 떠올릴 수 있어. 마이너스 2하고 3이야. 그런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b를 갖다가 얼마로? 얘를 갖다가 3이라고 하고 c를 갖다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거지. 자, 이 조건이 없으면 이게 바뀐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b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b가 3으로 c가 마이너스 2로 연결이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c가 마이너스 2면 a가 얼마로? 마이너스 4로 결정이 되네. 자, 요게 이제 조금 사실은 원래 얘네들이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그냥 셈이 돼요. 자, 요런 것은 자, 셈이 되면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거가 되겠지. 자, 해서 a하고 b를 더하라고 했거든. a가 마이너스 4, b가 3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네. 답은 5번. 15번은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를 알고 풀면 쉬운데 이걸 갖다 모르고 풀면은 이게 사실 조금 시험장에서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해서 얘네들 갖다가 표현을 합니다. 자, 해서 첫 번째 식 fp 자, p를 대입했더니 p 제곱 더하기 3p 빼기 5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란 얘기야? 그게 q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식 fq f에 x에다가 q가 들어가. 그러면 q 제곱 더하기 3q 빼기 5. 자, 요거는 이제 p란 얘기지. 자, 이 문제를 갖다가 안다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대입된 것을 갖다가 빼고 더하는 자, 두 번의 계산을 갖다가 자, 하셔가지고 그걸 다시 연립을 하셔야 돼. 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이 문제.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계산했을 때 조금 쉽게 와닿는 게 빼기거든. 자, 해서 얘네들 갖다가 빼기를 갖다가 먼저 해볼게.
얘네들 갖다가 빼기를 먼저 하면 자 p제곱 빼기 q제곱 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별로 빼보면 p제곱 빼기 q제곱 자 요거 뺄 때는 3으로 묶어서 빼면 좋겠다 해서 3에 p-q 자 마이너스 5는 없어지지 자 그리고 q-p 자 요것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좀 해볼게 이게 p-q p 더하기 q 인수분해 되는 거 알지? 그래서 p-q에 p 더하기 q 자 그 다음에 요거 넘기면 요거 이쪽 넘기면 p-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p-q잖아 근데 이미 p-q가 3개 있어 그러면 요게 넘어가서 하나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4에 p-q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공통인수 p-q 그래서 p-q로 묶어 써주면 자 앞에는 p 더하기 q 뒤에는 4 그래서 0 자 그러면 곱해서 0이니까 둘 중 하나는 0이 돼야 되는데 자 p가 q보다 크다고 했어 얘가 커요 얘가 0이 되려면 둘이 같아야 되는데 q가 더 크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얘가 이제 0으로 확 정의되는 거지 그 말은 즉슨 p 더하기 q가 얼마? 마이너스 4란 얘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두 식을 갖다가 더하기를 한번 해요 자 두 식을 갖다 더하면 p제곱 더하기 q제곱 자 3에 p 더하기 q 자 빼기 10은 자 뭐 q 더하기 p나 p 더하기 q나 내양간인데 자 이렇게 되죠? 근데 방금 p 더하기 q가 얼마? 마이너스 4라는 거 알았잖아 해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지 자 그랬더니 p제곱 더하기 q제곱 자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12 빼기 10 하니까 마이너스 22 자 마이너스 4 자 따라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얼마? 자 넘어가서 18 이렇게 계산이 되네 자 아무튼 일단 요 정도만 그냥 정리를 해 놓으세요 요 정도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요게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하고 이차함수의 그 대칭축하고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을 갖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래 자 x 빼기 p 자 x가 p일 때 0이 된다는 얘기고 x가 q일 때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편을 나타내는 이차함수 표현형이잖아 자 p가 q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p인 거고 여기가 q인 거고 문제는 요 함수에 뭘 물어보고 있어? 최소값을 묻거든 x의 제한 범위가 없으면 당연히 어디? 대칭축에서 즉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거든 자, 대칭성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 간격이 어때? 같어. 자, 뭐 우리가 이제 공수2를 배웠으면은 고민할 것도 없이 뭐야? 반. 요 p하고 q에 더한 거에 반. 뭐 그렇게 이제 중점 구하는 걸로 어렵지 않게 지금 여기가 2분의 p 더하기 q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중점 p하고 q의 중점은 평균이야 평균. 그래서 2분의 p 더하기 q.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을 갖다가 일단 표현하면 최소값은 자 여기에 x에 2분의 p 더하기 q를 갖다가 대입을 했을 때의 값이야. 그래서 걔를 갖다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최소값은 자 x에 여기 들어가. 자 2분의 p 더하기 q 빼기 p가 되고 2분의 자 p 더하기 q 빼기 q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통분을 하세요. 자 통분을 하시면 이게 이제 2분의 뭐가 돼? q-p가 돼요. 자 2분의 뭐 마이너스 p 더하기 q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통분한 거야. 자 요거 통분하시면 2분의 자 p 마이너스 뭐가 돼? 자
자, q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값은 자 4분의 자 p-q 얘도 마이너스 묶으면 p-q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p-q의 제곱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묶어서 쓰면은 얘랑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묶고 있는 건 요거네. 요거 문제에서 묶고 있는 건 요거.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아까 정리됐던 걸 가지고 자뭐 곱셈 공식에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자 PQ를 먼저 구할게. 자 PQ는 자 요거에다가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거 제곱한 거잖아. 요게 제곱한 게 16 얘는 18 그럼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래서 PQ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내가 뭐만 알면 되는데 P-Q의 제곱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P-Q의 제곱은 자 P 더하기 Q의 제곱 빼기 4PQ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요게 이제 4 그러면 20 그래서 요게 20이니까 마이너스 20 나누기 4 하면은 얼마? 마이너스 5 요게 이제 답이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게 이제 계산이 조금 들어가네요. 자, 요거는 상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푸는 방법은 주어진 요 식 있잖아요. 얘네들이 표현한 것을 뺀 거, 더한 거 가지고 연립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문제에서 이 묻는 거, 문제에서 묻는 거 자, 이 참수에 x 절편을 알려줬는데 그 가운데가 바로 뭐라는 거? 대칭축이라는 거. 아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칭축이 두 근의 합의 반이라고. 자, 대칭축은 두 근의 합의 반이라고. 그래서 아까 두 근이 PQ였잖아. 그래서 대칭축이 얘네들 더한 것의 반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값이 생기니 자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묻는 게 결국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찾았어야 됐던 거야. 16번 그 나머지 정리의 가장 유명한 문제. 예전에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못 맞추면 절대 3등급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렇지. 2차식으로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눗셈을 소개하고 다시 그 둘을 곱한 3차식으로 나눴을 나머지. 정말 유명한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자 이런 거지. 일단은 나중에 요 2차식으로 나눗셈을 변형할 거거든. 자, 그래서 걔를 한번은 조금 생각해 보자. 자, fx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생기겠지. 그런데 나머지를 갖다가 이미 알려줬어요. 3x 빼기 1이라고. 자, fx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분명히 나머지는 3x 빼기 1이라고 했어요. 자, 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바로 그냥 나머지 정리로 그냥 표현만 해놓읍시다. 자, 나눈 식을 빵되게 x값 마이너스 2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대입한 거. 나누어지는 식에 대입한 거 그게 나머지 해가지고 11. 자, 요거는 이제 최종 미정계수를 정할 때 쓰는 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나눗셈을 갖다가 표현합니다. fx는 x 빼기 1의 제곱 x 플러스 2. 자, 나누면 일단 몫이 생기지. 해서 몫을 갖다가 자, 쓰시고 자, 나머지 rx. 자, 근데 우리는 또 알아요. 나누는 식이 몇 차면 3차면 일단 얘는 몇 차로 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2차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해서 요 rx는 2차식의 기본형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자, 푸는 방법은 이렇지. 자, 나누는 식을 변형해. 자, fx가 뭔지 알고 풀어.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에 곱해져 있는 애들로 나눴을 때 나눗셈을 알려줬어. 자, 요것도 알려줬고 요것도 알려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려면
차수가 큰 쪽으로 나눈 것처럼 변형했을 때 얻어지는 정보가 큰 거거든. 그래서 차수가 큰 이걸로 나눈 것처럼 식을 변형한다. 자, 해서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이제 변형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쨌든 얘가 나누는 식, 그러면 곱해지는 게 몫이 될 건데, 지금 곱해진 게 x 더하기 2 qx, 그리고 뒤에 더해진 게 나머지인가 하고 보려고 봤더니 안 되지. 자, 이제 나누는 식이 2차로 바뀌었어. 그러면 나머지는 2차보다 작아야지. 근데 지금 얘가 현재 몇 차야? 2차야. 더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해서 얘를 갖다가 더 나누셔야 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더 나누신다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자, 여기에서 처리를 잘하면 이제 뭐 되게 쉬워. 자, 얘로 나눴을 때 얘도 2차, 얘도 2차잖아. 차수가 같은 나눗셈은 몫이 일단은 최고차 한계수끼리 그냥 나눈 거야. a 나누기 2라면 a잖아. 그래서 얘는 a만큼 나눠질 거야. 자, 차수가 같으면 나눗셈이 한 번만, 그러니까 나눠지는 게 딱 한 번만 되는 거거든. 자, 해서 나눈 거야. 자, 나는 fx를 지금 표현된 게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기가 된 거라고.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달려야 돼? 나머지가 달려야 되는데 이미 그 나머지를 알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 뒤에다가 써주면 돼. 자,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제 뭐만 남았냐면 a만 남은 거야. 사실 바뀐 게 없어. 지금 요거는 바뀐 게 없어. 나누는 식이 3차냐 2차냐 그런 어떤 인식만 바뀐 거야.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RX가 바로 요거라는 얘기지. 뭐만 구하면 끝나? A만 구하면 끝나. 그 A를 갖다가 뭘 가지고, 자, 수치대입법 F-2가 11이라는 거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대입을 해. 그러면 F-2는, 자, 요 앞에 있는 거는 요 X 플러스 2가 곱해졌어서 얘가 빵이 될 테니까 빵으로 가고, 자, 여기만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 9 해서 9a. 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7. 요게 얼마라고? 요게 11이라고. 자, 그러면 9a가 18이 되고, 따라서 a는 2가 되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이게 RX야. 자, 문제는 R0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RX는 어차피, 자,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정리는 굳이 안 해도 돼요. x 빼기 1의 제곱, a가 2니까 곱하기 2 더하기 3x 빼기 1인데, 자, R0을 물어보고 있어.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자,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제곱 1 곱하기 2 하니까 2. 자, 3 곱하기 0은 0 빼기 1 해가지고 1. 그래서 답은 1번. 자, 17번은 이게 참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알고 나면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어쨌든 요게 이제 뭔가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식의 계산인 건데, 지금 뭐 PM, QN에 대해서 n이 1이면 P1, Q1, n이 2면 P, Q2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n이라고 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 그 n에다가 1부터 7까지 대입한 것의 계산값을 물어보는데, 이게 알고 나면 이게, 자, 그러니까 포장이 지금 잘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약간 이런 게 있다. 이걸 계산하고 이걸 계산해야 되나? 근데 이 문제 초점이 아니거든. 그게 이제 함정인 거야. 자, 사실 얘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으냐면 P1 제곱 Q1 제곱 이렇게 계산했어야 돼. 이거 P1하고 P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지금 요 정의된 거에 1 들어갔을 때 P1, Q1이 이게 관계가 있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P2 제곱 더하기 Q2 제곱 요걸 계산했어야 되는 거야.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7의 제곱 더하기 Q7의 제곱, 자, 요걸 갖다 하는 건데, 자, 이게 이래. 대충 예상이 들 수 있을 거야.
절대 요 7번 계산하는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어떤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계산일 것이다. 자, 해서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을 관찰해. P1 더하기 Q1이 아니잖아. P1을 제곱하고 Q1을 제곱한 거잖아. 마찬가지죠. 해서 여기에서 자 어떤 특정 자연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수 n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해서 지금 Pn 더하기 Qn I 이거는 자 실수 부분, 자 허수 부분 구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 Pn, Qn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 근데 얘랑 같은 얘가 구분이 안 돼 있잖아. 해서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셔야지. 자 일단은 실수화를 갖다 먼저 시켜보자. 지금 n 더하기 i니까 자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n-i를 곱해주면 실수화가 되겠지. 그런데 분자는 n-r을 곱하려고 했더니 이미 곱해져 있으니까 제곱 뭐 이런 거네. 그러면 분모는 n제곱 더하기 1이 되고 분자는 n제곱 빼기 1 마이너스 2ni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하자고. Pn 더하기 Qni라고 했으니까 실수분, 허수분으로 얘를 구분해 쓰자고. 해서 n제곱 더하기 1분의 n제곱 빼기 1. 자 빼기 n제곱 더하기 1분의 2ni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이제 알겠어. Pn이 바로 요거고 Qn이 바로 마이너스까지 요거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시도를 하는 거지. 그 시도를 해. 자 해서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분모 제곱하면은 n 4제곱 더하기 자 2n 제곱 더하기 1분의 분자를 갖다가 제곱을 하시면 n 4제곱 빼기 2n 제곱 더하기 1이 되고 더하기 자 요거 제곱을 하시면 뭐 분모 똑같으니까 n 4제곱 2n 제곱 더하기 1이고 자 분자가 제곱되니까 4n 제곱이야. 자 해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더하기를 해보면 분자가 어떻게 되니 n 4제곱 더하기 2n 제곱 더하기 1이 돼서 그러니까 자 똑같잖아. 이거 그냥 1이야.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된다는 얘기지. 자 이게 n이 무슨 값이냐에 따라 상관없이 자 이게 1이던 2던 상관없이 어쨌든 요 식의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의 그 계산의 값은 그냥 1인 거야. 1. n에다가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7 넣어도 결국은 계산이 1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1이야. 얘도 1이고 1이고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7개가 전부 다 1인 거야. 그래서 1이 7개 더해지니까 답은 그냥 7인 거예요. 자, 얘를 다시 곱씹어 보시면 자, 별거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8번 요 문제는 문제 푸는 요령만 있으면 사실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자, 당연히 몫이 먼저 생기겠지. 나머지 근데 이제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일 거야. 해서 그냥 r이라고 쓸게. 자, 다시 fx를 x제곱 더하기 3x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겠지. 자, 나머지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뒤에 이렇게 r이라고 써줘야지. 분명히 나머지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항등식으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둘 다 fx니까 얘네들이 같을 거 아니야? 요 두 식이 얘네들이 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뒤에 더해진 r 똑같이 더해졌으니까 요거는 일단 됐고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항등식이야 항등식. 아 그러면 지금 요 식에는 x 플러스 2가 곱해진 게 보이고 요 아래식에는 x제곱 더하기 3x가 곱해지는 게 보이는데 얘네들은 배수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는 당연히 여기에 곱해져 있어야 되고 뭐 요 식에서 본다면 x 플러스 2가 요 시간에 곱해져 있어야 돼. 자, 해서 요 Q1x에는 분명히 x제곱 더하기 3x가 곱해져 있을 거라고. 얘가 3차고 1차고 얘가 2차니까 된 거 아니에요? 아, 최고차항 계수는 아직 몰라요. 해서 최고차항 계수를 고려를 해주면 이게 이제 완벽한 거예요. 자, 해서 자 요거만 이제 보자. 요거만 보자. 해서 요걸 갖다 다시 한번 써볼게. 결국은 fx가 a를 갖다가 좀 앞에 써주는 게 예쁠 것 같아. 그래서 a에 x 플러스 2 x 제곱 더하기 3x 자 그거 더하기 얼 이렇게 써지는 거지.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요령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자 문제를 읽고 자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서로 다른 애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면 돼. 지금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x 제곱 더하기 3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고 했어? 그럼 얘네들 갖다가 곱한 것을 갖다가 쓰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차수를 고려해봐. 이게 3차식이잖아. 근데 얘가 3차식이 됐네. 곱했더니 3차식이 됐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앞에다가 어떻게? 자, 최고차항 계수는 사실 모르는 거든. 해서 우리가 방정식 작성할 때 최고차항 계수 A라고 쓰잖아. 그거랑 같은 원리야. 그래서 쓰시고 근데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 게 아니잖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 자, x 플러스 1로 나눴다. 자,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가 1차식이니까 상수 해가지고 요 상수가 이렇게 더해지면 되는데 자, 일단 x 플러스 2로 x제곱 더하기 3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 그러면은 fx를 갖다가 얘네들이 곱해진 것으로 일단은 식을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자, 나머지가 아니다. 요걸 갖다가 해주셔야지 이제 정확한 풀이가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시면 이제 자, 원만한 풀이가 됩니다. 자, 아직 모르는 게 있어. A 모르고 R을 몰라. 자, R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상수예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걸 준 거지.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요 정도의 제시문은 바로 F1, F-1 갖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보이는데 자, fx를 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쓰는 거죠. 자, 역시 몫이 생기겠고 자,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 자, 요게 이제 1타 쌍피 두 개의 시계값을 준다. 자, 우리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지. 자, 해서 빵 됐으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돼. 해서 요게 8인 거고 자, 또 1을 대입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누는 식을 빵대기한 x값을 대입하고 있는 거야. 많이 했어요 우리.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요것을 갖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내가 f-1을 아니까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f-1 자, 그러면 a 곱하기 1 곱하기 1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r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r 자, f-1은 8이라고 확인했죠. 자, 이번에는 1을 대입해서 f1 a 곱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3에서 4 더하기 r 정리 한번 하면 12a 더하기 r 그게 얼마?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연립하면 되지. 자, 해서 얘네들이 갖다 빼시면 마이너스 14 a가 14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니까 r은 6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f2의 값인데 자, fx 요거잖아. 이 대입한 걸 일단 써볼게요. 자, f2는 a 곱하기 4 자, 2는 4, 3이 6 10 더하기 r 자, a가 마이너스 1이었어. 마이너스 40이 되겠고 자, r은 6 그래서 마이너스 36 네, 답은 3번.
자, 19번. 그 복소수의 거듭제곱, 주기성에 관련한 거듭제곱 계산은 반드시 함수 출제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해서 매 시험지마다 풀게 될 건데, 자, 요거는 자,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예측이 가능한 수여야 돼. 요거 제곱하면은 이제 i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자, 제곱을 했더니 분모는 2i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i분의 1이고 우리가 알지? 마이너스 i분의 1은 i야, i. 자, i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 복소수의 주기성을 생각해보면 이게 거듭제곱 했을 때 얼마 1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나는 z가 지금 주인공인데 이 z는 제곱해서 i야. 나는 i 알아. 요거 4번 곱해지면 돼. 그러니까 얘가 4번이 더 곱해지면 이제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z 제곱에 다시 4제곱을 하면 그게 이제 z 8제곱 그게 이제 1. 자, 그래서 이제 주기성 이제 반복이 생기는 거야. z는 8개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 자, 문제에서는 z 2023이 등장을 하는데, 자, 주기성에 의해서 자, z 거듭제곱은 8개가 계속 반복하니까 2023번째는 자,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니? 8, 2, 16, 8, 5, 40. 자,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가 7이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확인해야 되는 식은 Z2023은 Z7로 고칠 수 있고 거기에 ZN을 곱해서 Z96이 또 나오네. 자, 8개가 반복 8로 나눴더니 이거 나눠 떨어지네. 그럼 이거 Z8인 거야. Z8은 얼마? 1인 거지. 자, 그래서 Z96이 1이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식은 요거예요. 자, 어쨌든 Z를 거듭제곱해서 1이 되려면 자, 뭐 이미 알아. Z 8번 곱해서 1이면 결국은 자, Z 뭐가 8의 배수가 1인 거 알아. Z7 더하기 N.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된다? 얘가 8의 배수가 되면 된다. 어쨌든 주기성 때문에 Z2023은 Z7로, Z96은 Z8로 그랬더니 1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를 갖다가 이제 뭐 풀면 되는 거고 결국은 뭐 이런 결과가 됐고 7 더하기 n이 뭐가 되면 된다? 8의 배수가 되면 된다. 자, 해서 8의 배수 뭐 있어? 8, 16, 24, 32, 40, 48, 56, 그 다음에 또 64, 72 뭐 이런 식이 있잖아. 자, 그래서 7 더하기 n이 이런 게 되면 되는 거지. 자, 해서 n 값은 자, 7 더하기 n이 8이 될 때가 1이고 그 다음에 뭐 9, 그 다음에 17 뭐 결국은 80 계속 이제 더해지는 건데 그래서 뭐 25, 33, 뭐 41, 49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0 이하의 개수 사실 뭐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 빠르게 셀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뭐 57, 그 다음에 8이 또 더해지면은 65. 자, 요거부터는 이제 넘어가네. 자,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게 60 이하의 자연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답은 3번. 자, 그리고 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1이 되는 게 Z8이니까 요 n이 얼마일 때 성립한다? 1일 때 성립하잖아. 근데 역시 주기성에 의해서 8개마다 반복이 되니까 1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고 9가 되고 그 다음에 17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아까 구해진 요것을 갖다가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카운팅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시면은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자, 얘기할 수가 있어요. 20번. 일단은 인수분해 문제야. 그리고 인수분해가 일단은 시도가 돼요. 자, fx가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묶었을 때, 자, x 4제곱 빼기 알파 4제곱은 x 제곱의 제곱이 x 4제곱이고 알파 제곱의 제곱이 알파 4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돼. 자, 그리고 가운데 두 개는 마이너스 169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알파 제곱. 자, 그러면 공통인수 에서 바로 할게. x제곱 빼기 알파 제곱은 x 더하기 알파 x 빼기 알파. 자, 거기에 이제 앞에 거는 x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자, 169 뭐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자, 1차식 해서 일단은 2개. 자, 요게 2차식이니까 얘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런데 그 앞에 인수분해 됐던 느낌을 갖다가 자 가져오시면 결국 얘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이게 x제곱, 자, 얘네들 갖다 빼기로 묶을게요. 빼기로 묶었을 때 169 빼기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자, 요 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 자, 얘가 어떻게 다시 자연수 베타의 제곱. 자, 이렇게 되면 x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되어서 다시 이게 x 더하기 베타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요렇게밖에 안 돼요. 자, 요래야 되는 거야. 자, 해서 결국 얘는 169 빼기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자, 요건 어떻게? 169는 뭐니? 13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자, 알파가 자연수가 되는 알파, 요것을 갖다가 묶고 있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조금 아는 수야. 제곱의 합이 같다. 이거 피타고라스 공식이거든. 13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뭐예요? 5, 12, 13. 우리가 피타고라스 자연수의 비라고 해가지고 3, 4, 5, 뭐 그것의 배수인 6, 8, 10, 9, 12, 15 뭐 여러 가지도 있고 5, 12, 13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만약에 더 되는 거 있었으면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야. 자, 해서 어렵지 않게, 자, 가능한 게 5하고 12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그게 13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자연수 중에서 요 알파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5제곱 더하기 12제곱. 뭐 베타는 뭐 내가 뭐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쓰긴 썼지만 사실 베타가 이게 뭐 마이너스 12여도 사실 되긴 되거든. 자, 근데 이제 어차피 알파 얘만 얘기하면 되고, 문제에서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제곱 더하기 12제곱, 12제곱 더하기 5제곱. 그러니까 두 가지. 5제곱 더하기 12제곱. 알파 제곱이 5제곱 될 때, 알파 제곱이 12제곱이 될 때.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은 5 또는 10이다. 그래서 자, 자연수 알파의 값의 합은 17인 거예요. 21번. 이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프가 주어지거든. 근데 지금 노원구에서는 그래프를 안 줘가지고 난이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대칭축이 5, y절편도 5. 자, 해서 이쯤을 오라고 해볼까? 그러면 10, 15, 20. 자, 이게 5를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25 플러스 50, 25, 30이야. 5일 때는 30, 5, 10, 15, 20, 25, 30. 자, 해서 뭐 이렇게 그려지는. 자, 어쨌든 좀 정확하게 그리면, 그리기가 좀 힘든데,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10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0 오면 y절편이 15, x절편도 15 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해서 보니까 여기 10,5에서 자, 뭐 교점을 가지긴 하는데 여기도 교점이 있고, 자, 문제는 그 직선 위에 한 점 A, 여기다가 A를 잡는데 그 A는 자, 뭐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대. 뭐 1이 어딘가에 있어. 자, 해서 여기 어딘가에 어쨌든 지금 교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점 사이에 A를 갖다 잡으시고 뭐 Y축의 평행한 직선, 어쨌든 문제를 읽으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 사실 어디다 표현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자, 좀 A를 갖다 밑에다가 잡았을 때 뭔가 그럴싸한 게 그려지거든. 자, 해서 여기 갖다 일단은 A라고 할게요. 여기를 갖다가 A라고 하면 결국 여기가 이제 X좌표 A가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자, A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게 이제 이차함수가 만나는 점을 그걸 B라고 하죠. 자, B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 자, 그리고 이차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 B가 아닌 점을 C라고 하죠. 여기가 C. 그리고 그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C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 만나는 점을 여기를 D. 그래서 이렇게 뭐가 생겨? 직사각형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자, 좌표 계산입니다. 좌표 계산. 자, A가 A, 마이너스 A 더하기 15야. 자, A하고 B가 X좌표가 같은 거지. 그래서 B의 좌표는 A, B는 이차함수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로의 길이는 Y좌표 빼가지고 표현이 돼. 자, X좌표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대칭성이지, 대칭성. 지금 요 B하고 C는 요 이차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점 해서 여기 C의 X좌표하고 B의 X좌표 점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야? 대칭축 5가 있는 거지. 이미 우리 알아. 자, 중점이 오면 자, 얘네 둘의 합이 요 중점의 2배. 그러니까 요거 2개 더했을 때 10이 돼야 돼. 자, 해서 얘는 10-A가 되는 거지. 뭐 그게 아니면 지금 여기가 A, 여기가 5잖아? 그럼 여기가 A 빼기 5. 그럼 요 길이도 A 빼기 5. 5에서 A 빼기 5를 갖다가 빼면은 여기 좌표는 10 빼기 A로 돼요. 자, 아무튼 자, 뭐 근데 좌표 몰랐어도 돼. 자, 왜냐면 내가 직사각형의 둘레 얘의 최대값을 묻는 건데, 직사각형의 둘레가 뭐야? 가로 더하기 세로. 요게 이제 몇 개? 2개인 거지. 자, 어쨌든 이 가로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이런 거잖아. 자, B의 X좌표가 A, 그리고 B하고 C가 Y좌표가 같아? 그럼 여기 가운데 대칭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야. 근데 요 길이가 A 빼기 5잖아. 그러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거니까 여기도 A 빼기 5. A 빼기 5, A 빼기 5 하면은 2A 빼기 10이 되는 거지. 자, 세로는 요 BA가 세로니까 Y좌표끼리 빼면 되는 거야. 자, Y좌표끼리 빼면 마이너스 A 제곱 10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은 11A, 5에서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10. 그것의 몇 배? 2배.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자, 2A 11A, 그럼 13A 26A,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되고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네. 자, 해서 어쨌든 또 이차함수에 뭘 묻는 거야? 최대값. 자, 이제 요거의 요 함수의 최대값만 구하면 끝나. 자, 해서 요 함수는 이차함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으로 그려지고, 자, 대칭축이 자, 두 분의 합이 13이니까 대칭축은 2분의 13. A가 2분의 13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거지. 계산하기 좀 편하게 마이너스 2의 a 제곱 자 빼기 13a 더하기 20. 뭐 계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갖다가 하는 거지. 마이너스 2 곱하기 a를 제곱하면은 4분의 169 빼기 2분의 169 더하기 20.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69가 되고 자 20은 통분을 하면 더하기 80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89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2가 곱해져 가지고 2분의 89 그래서 답은 4번 20번. 자, 이 문제는 사실 이게 이제 조금 교과 범위를 조금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이거 그냥 항등식으로 풀면은 굉장히 계산이 피곤합니다. 뭐 항등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인수 정리의 그 뭐 확장이라고 할까 우리 아는 거 있잖아요. 그 2를 넣었을 때 빵 되면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진다. 자, 그것을 갖다 확장하는 건데 이게 이제 1차식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인수분해 했는데 2차식의 공으로 인수를 했다. 이게 힌트고 그리고 고1 과정에서 그 오메가 관련한 문제가 이게 상당히 많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약간 의심스러우면은 오메가를 갖다가 떠올리면 되는데 나도 역시 이 문제를 갖다 접했을 때 아시고 혹시 오메가 아니야 싶어서 했더니 맞아가지고 자 오메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있고 세 번 곱해서 1이 되는 게 있고 자 해서 근데 이제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 오메가는 사실 누구의 근이냐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오메가야. 그러니까 오메가를 넣었을 때 빵 되는 그 2차식이 이거라는 것을 갖다가 자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이제 쉽게 풀리는 거예요.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 오메가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자 해서 얘를 갖다가 시도를 한번 해볼게. 자 식에다가 오메가를 대입을 해. 오메가 4제곱 빼기 4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7오메가 제곱 빼기 6오메가 더하기 3. 지금 요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그 오메가를 갖다 대입을 한 거야. 그러면은 주기성에 의해서 자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해서 4가 되는 거고 7오메가 제곱 빼기 6오메가 더하기 3인데 이게 이제 7오메가 제곱 빼기 7오메가 더하기 7이 되고 7으로 묶었더니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의 근이 바로 오메가인 거라고.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하면 이게 0인 거지. 그래서 뭐가 됐어요? 0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거였어요. 요거. 자 지금 이 식에다가 자 어쨌든 요렇게 되는 그 오메가를 대입했더니 0이 됐거든. 그럼 당연히 인수정리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0 되는 1차식은 당연히 x 빼기 오메가인데 이거는 개수의 허수가 등장이라서 문제 조건이 안 맞아. 지금 개수가 다 실수거든.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오메가 대입했을 때 빵 되려면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개수의 자 허수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자 그럼 뭔데 얘를 근으로 하는 실수를 개수로 하는 그러한 식은 바로 요거예요. 자 해서 결국은 자 얘가 인수였어. 자 그러면 이제 편해지는 거지. 자 요 x 4제곱 빼기 4x제곱 요 식이 누구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면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지. 자, 항등식의 관점에서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되려면 먼저 자, x 4제곱이 되려면 당연히 x 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지. 마이너스 4x 세제곱을 만들자.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마이너스 3x 세제곱 필요해. 이렇게 곱해지겠지? 마이너스 3x. 자, 상수항이 3이니까 이제 뒤에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해서 2차식이 바로 지금 문제에 있는 2차식이에요. 자, 해서 결국은 어차피 지금 A하고 B를, C하고 D를 자 각각의 2차식에서 1차항 계수 상수항을 곱한 것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뭐 누가 A, B, 누가 C, D 그거 고려하지 않고 자 어쨌든 각각의 2차식에서 1차항 계수 상수항을 갖다가 곱한 것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는 얼마? 마이너스 9 해서 마이너스 7. 답은 1번이다. 자 이것을 요거 전개해서 계수비교법으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좋은데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난이도 상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는 정말 수학을 갖다가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해야지 실전에서 풀이가 가능한 거거든. 자 아무튼 노원고 기출문제를 갖다가 풀어봤는데 자 우리 혜름이 자 가서 1등급 반드시 자 사수하기를. 자 다음은 대신고입니다.